나는 결혼을 도망친 사람이 아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건 늘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나 자신이었다. 반지를 돌려주던 그날,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보며 처음으로 숨이 쉬어졌다. 사람들은 파혼이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그 순간은 실패가 아니라 정지 버튼에 가까웠다. 멈추지 않았다면 나는 또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결말을 향해 걸어갔을 것이다. 다만 이번에는 상대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그 선택이 이렇게 아프고 또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 대여?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다. 처음엔 사랑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마음보다 먼저 안정을 찾았고, 그게 어른스러운 연애라고 생각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 계획이 있는 사람, 말이 적어도 책임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는 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문제는 늘 비슷한 선택을 하면서도 결과가 달라지길 기대했다는 점이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들을 애써 무시하고 이번엔 다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연애 초반엔 조용했고 안정적이었고 나를 재촉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서 안심했다.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익숙한 장면들이 하나씩 반복되기 시작했다. 집 이야기, 돈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그 모든 대화 속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내 생각을 말하면 예민하다는 표정을 보았고, 웃으며 넘기면 그게 동의로 정리되었다. 그 과정이 너무 익숙해서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스스로를 의심했다. 내가 과민한 건 아닐까?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건 아닐까?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를 소모시켰다. 드레스와 식장, 날짜와 비용을 정하는 동안 나는 점점 내 감정을 잃어갔다. 설레야 할 순간마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고, 행복해야 할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웠다. 그 무게의 정체를 알면서도 나는 또다시 참는 쪽을 선택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참고 넘기면 괜찮아질 거라고. 결국 익숙해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익숙해지는 건 행복과는 다르다는 걸. 나는 상대를 사랑하는 방식보다 불안을 피하는 방식에 더 익숙해져 있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해온 건 운이 아니라 습관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의 끝이 늘 나를 비워낸다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날 나는 처음으로 선택을 바꿨다. 누군가를 잃는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으로. 그 선택을 하기까지 나는 꽤 오래 나 자신과 협상하고 있었다. 정말 이 사람이 문제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걸까?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결혼은 원래 불편한 거라고. 참고 맞춰가며 사는 거라고. 그 말들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 말들 속에는 늘 내가 빠져 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견디지 못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조차도 그 질문을 피하고 있었으니까.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회의처럼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내 의견은 늘 마지막이었고, 마지막에 나오는 의견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았다. 집은 어디가 좋은지,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양가에서 얼마를 보태줄 수 있는지, 그 모든 숫자와 조건들 사이에서 나는 자꾸만 사람보다는 항목이 되어갔다. 체크리스트 속 한 줄처럼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조정해야 하는 대상이 된 기분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 모든 과정이 겉으로는 너무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고, 실제로도 주변의 결혼들은 비슷한 절차를 거쳐 완성되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불편한데도 이게 정상이라면 문제는 나일 수밖에 없었다. 나는 또다시 스스로를 설득했다. 결혼이란 원래 이런 거라고. 감정보다 현실이 앞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덜 외로워질 것 같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다. 혼자 남은 시간에야 비로소 내 마음이 말을 걸어왔다.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지, 왜 미래를 떠올리면 설렘보다 피로가 먼저 오는지,
그 질문들에 답하려 하면 늘 같은 결론에 부딪혔다. 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좋은 여자친구, 괜찮은 예비 신부, 이해심 많은 며느리. 그 모든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정작 나 자신은 계속 뒤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과거의 선택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전의 연애들, 비슷한 이유로 끝났던 관계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했던 말들, 다음엔 다를 거야. 이번엔 참을 수 있어.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그렇게 반복된 선택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졌다. 동시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확신이 생겼다.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면 결과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 결심을 하고 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자유란 생각처럼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주변의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고 부모님과 가족의 기대가 아직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연애와 결혼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 과정은 가족과 사회의 잣대 위에서 늘 평가받는 시험과도 같았다. 그 압박 속에서 나는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하지만 동시에 더 단호하게 내 목소리를 지켜야 했다. 결혼 준비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을 때 상대방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도감도 있었다. 오랫동안 반복된 고민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했다. 결혼이 단순히 사랑의 완성이라 믿었던 내가 결국 그것이 계산과 조건으로 둘러싸인 거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로 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수많은 생각을 정리했다. 지난 몇 년간의 선택, 주위 사람들의 조언, 부모님과의 대화, 그리고 매번 스스로를 설득하며 감정을 억누른 나 자신.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상대와 사회의 기대를 맞추는 삶을 살 수 없었다. 그 선택이 사랑을 끝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한 계기라는 걸 점점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혼과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단순히 안정과 기대를 채우는 결혼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되는 실수와 익숙한 선택 대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결혼식이나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모든 깨달음이 쉽지는 않았다.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후회와 의문이 남아 있었다. 더 참았다면 달라졌을까? 내가 조금 더 이해했다면 상황이 바뀌었을까? 그러나 내 안에서 점점 확신이 자라기 시작했다. 반복된 선택을 멈추는 것, 그리고 파혼을 결심한 것만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 나는 이제 과거의 나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스스로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마음속에 혼란과 분노, 실망과 후회가 교차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내가 내린 결정은 고통스럽지만 이제 더 이상 나를 속이거나 익숙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의 결과였다. 파혼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선택과 기대 속에서 지쳐버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결혼 준비를 함께 하던 순간들, 부모님과 가족의 압박, 상대방과의 작은 갈등들, 모든 기억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그동안 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사회적 기준과 주변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애써왔다. 이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랑은 계산과 조건 위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을 지키며 동시에 상대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그날 카페에서 반지 케이스를 돌려주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실망과 슬픔이, 내 눈에는 결심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프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사랑은 반드시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조건과 계산이 아닌 마음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지금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외롭지만 적어도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사랑을 시작하게 될 때 나는 이번 경험을 기억하며 조건과 계산이 아닌 진심과 마음으로 관계를 선택할 것이다. 5년이라는 시간은 아깝지만 그 시간 덕분에 나는 진정한 사랑과 자신을 지키는 용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